안녕하세요. 레빗 파이핑 모델링 실무 꿀팁만 골라먹기의 SCK 전재우. 태원 ENC의 한승원입니다. 1편은 파이프 모델링을 위한 기본 세팅 알고 가기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의 주요 내용은 배관 모델링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설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추가로 뷰 필터나 뷰 템플릿을 활용해서 실제 모델링을 진행할 때 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레빗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모델링 실무 꿀팁만 골라먹기 컨텐츠 첫 번째 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이핑 모델링 마스터를 위한 기본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핑 모델링 정복 과정, 세 번째는 실무 마스터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파이핑 모델링 마스터를 위한 기본 과정에서는 파이핑 모델링을 위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그리고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이고요. 파이핑 모델링 정복 과정은 어떤 거를 저희가 알아보게 되나요? 파이프 모델링 전국 과정에서는 공조 배관과 위생 배관 그리고 소화 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각각의 배관의 종류에 따른 배관 재질이나 이음의 특성들까지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모델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무 마스터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일람표를 뽑는 것들, 그리고 도면으로 추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 스케줄, 시트 부분은 각각 2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10편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1편 파이핑 모델링을 위한 기본 설정 알고 가기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파이프 세팅, 그리고 뷰 필터 활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뷰 템플릿 설정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프로젝트 유닛과 그리고 파이프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뷰 필터 활용하기에서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꿀팁을 대표님께서 전달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 나만의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프로젝트 템플릿이나 이제 뭐 패밀리 템플릿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 말고 뷰에서도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무 꿀팁을 알려주실 거니까 뒤에 내용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단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젝트 단위 설정은 어디서 할 수가 있나요? 네, 프로젝트 유닛은 레빗의 매니지 탭에서 세팅 패널을 보시면 프로젝트 유닛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유닛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 프로젝트 유닛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먼 항목의 랭스. 커먼 항목의 랭스는 배관 관련해서는 배관의 옵셋 값, 그러니까 배관의 레벨을 지정할 때 쓰이는 값에 대한 단위나 표기 방법, 그리고 배관의 길이에 대해서 또 확인할 때 배관의 길이에 대한 단위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핑인데, 파이핑에 보면 파이프 사이즈 를 두 번째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관 같은 경우에 규격이 인치 단위나 밀리미터 단위 2가지가 쓰이는데요. 이 파이프 사이즈에서 그 해당하는 단위를 뭐 프랙셔널 인치라고 해서 분수 단위를 쓰거든요. 분수 인치 단위를. 그래서 분수 인치 단위로 바꾸거나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서 배관의 규격을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로프인데요. 슬로프라고 하면 저희 배관에서는 구배 배관에 사용되는 경사에 대한 단위를 지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대 100이나 1대 500처럼 비율로 지금 기본적으로 단위가 지정되어져 있고,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는 추후에 경사 배관을 모델링할 때 이 각도로 지정을 해놓고 모델링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편에서 저희가 배관을 모델링할 때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잘 알아둬야 나중에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잘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첫 편이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좀 자세하게 같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프로젝트 전반적인 단위 설정을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파이핑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파이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은 어디서 해줄 수 있나요? 메카니컬 세팅과 관련된 파이프 세팅은 마찬가지로 매니지 탭의 세팅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안 보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MEP 세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있네요. 네.
좀 작죠? 일단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하위에 이제 메카니컬 세팅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파이프 세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 파이프 세팅에서는 파이프 사이즈 프리픽스랑 파이프 사이즈 서픽스 그리고 파이프 커넥션 세퍼레이터에서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파이프 사이즈 프리픽스라는 거는 저희 특성창에서 배관의 규격을 표기할 때 그 규격 앞에 붙는 접두어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럼 서픽스는 당연히 전미어를 붙일 수 네. 있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제 커넥터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커넥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경우에는 커넥터 간에 분리기호가 들어가는데 그 분리기호를 어떤 걸로 쓸 건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네. 제가 그러면 지금 파이로 되어 있는 걸 저희 뭐 밀리미터 단위에 익숙한 A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기호도 X, 소문자 X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확인을 누르고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관을 찍어보겠습니다. 배관을 찍어보시면 특성창에 뭐 디멘전의 사이즈 탭 보시면 여기 40에 뒤에 A가 붙은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분리기호 같은 경우에는 피팅에서 T 부속을 보시면 네. 여기에 사이즈에 각각의 커넥터 사이의 분리 기호가 X자로 입력되어 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세요?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네. 있네요. 이 부분은 추후에 스케줄을 좀 설명해 드릴 때 왜 이렇게 변경되는 게 필요하고 변경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대표님, 네. 저희가 파이프 모델링을 할 때 보면은 네. 굉장히 작은 각도 오차가 생겨서 그쵸. 모델링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이프 세팅에서 좀 미리 설정해 줄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뭐 저희가 45도 엘보를 모델링 해야 되는데 뭐 44도가 모델링 된다거나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25도나 30도 엘보가 자동으로 모델링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다행히 레빗 설정을 통해서 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면 방금 저희가 봤던 메카니컬 세팅에 파이프 세팅 하위를 보시면 앵글이라고 있어요. 이 앵글 기능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각도에 대해서 모델링이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각도로만 네. 모델링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오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설정이 use any 앵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use specific 앵글로 설정을 하고 거기서 40도랑 90도만 쓸 건지 네. 아니면 뭐 60도를 같이 쓸 건지 원하는 앵글을 체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앵글들은 거꾸로 체크 해제를 해서 사용하지 않고 45도랑 90도 엘보만 네.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면 추후에 모델링 할 때는 이제 그 외에 45도나 90도가 아닌 각도는 모델링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뒤에서 저희 모델링 할 때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메카니컬 세팅의 파이프 세팅에서 두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네. 요 세그멘트 앤 사이즈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 배관 재질과 배관의 규격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규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값들을 새로운 사이즈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이즈를 삭제해서 네.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슬로프 기능인데요. 이 슬로프에서는 저희가 구배 배관을 모델링 할 때 네. 사용되는 각종 구별간의 비율들을 사전에 지정을 해놓고 추후에 구별간을 모델링할 때 쉽게 이 지정된 값들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모델링에 활용되는 앵글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배관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별배관을 모델링할 때 사전에 정의할 수 있는 구별배관의 비율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배관 모델링을 배워볼 수 있는 챕터가 있으니까 네. 그 챕터에 가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어요. 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파이프 세팅과 단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워봤는데요. 근데 대표님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네.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서 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할 때 이게 어느 건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도 되게 힘들고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뷰필터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필터라고 하시니까 예. 저희가 자주 쓰는 엑셀의 그 필터처럼 네네. 제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엑셀의 필터처럼 특정 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값들을 소팅하거나 일괄 잡아서
동일한 특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건데요. 다행히 제가 지금 샘플로 열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에 배관이 많이 모델링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모델링 데이터에는 뭐 소방이나 뭐 공조, 위생 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되어져 있는데 사전에 제가 좀 작업을 해서 배관의 성상, 그러니까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입력을 해놨어요. 아, 보시면 여기 뭐 MEP 유틸리티라고 하는 매개 변수 안에 지금은 스프링클러 배관인데 네. 뭐 SP라든지 뭐 각종 값들을 입력을 해 놓았거든요. 네. MEP 유틸리티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필터를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뷰 필터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뷰 탭에 있는 가시성 그래픽 설정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 필터 탭이라고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시면 지금은 필터가 지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네. 내용이 비어져 있고요. 일단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필터를 생성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그 기능은 에디트 뉴 기능에서 필터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필터 항목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터 이름을 어떤 걸로 만들 것인지 저는 그냥 MEP SP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방금 봤던 게 스프링클러. 소방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 필터는 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조건을 좀 걸어줘야 돼요. 네. 이름을 이렇게 MEP SP로 만들어 놓고 그럼 이 MEP SP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이 필터를 적용할 것인지 네.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배관 관련된 거니까 파이프 액세서리, 파이프 피팅,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소방이라 저희가 스프링클러가 좀 모델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리고 플렉시블 배관까지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소방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소방도 그렇고 일단 배관 모델링과 관련된 배관도. 카테고리들을 일단 다 체크해 준 거고요. 네. 이 외에도 뭐 다른 카테고리들이 더 필터에 종속되어야 된다면 그 카테고리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택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이 카테고리 객체들이 갖고 있는 MEP 유틸리티라는 매개 변수를 네. 일단 조건으로 걸고 이 MEP 유틸리티 안에 있는 매개 변수 값을 어떠한 조건으로 필터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비어져 있는 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매개 변수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필터 항목에 종속된다. 아니면 입력된 매개 변수가 동일하다면, 뭐 동일하지 않다면 값이 크다 적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퀄이나 더즈낫 이퀄 아니면 컨테인이나 더즈낫 컨테인 네. 이런 것들을 자주 많이 써요. 저희는 일단 이퀄 기능을 써서 이퀄 조건을 넣고 SP라고 해서 네. 한번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MEP 유틸리티라고 생성이 됐고요. 확인을 눌러서 방금 생성한 MEP SP에 대해서 필터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MEP SP에 대해서는 추가가 됐고요. 됐네요. 네. 추가가 됐을 때 지금 그 외에 라인이나 패턴, 투명도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한데요. 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V에서 필터를 쓸 때 라인 색상 지정을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엣지 라인 있잖아요. 객체의 네. 끝선만 네, 보여주는 끝선에 거죠. 대해서 색상이나 패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점선이나 히든선, 뭐 센터선으로 지정할 게 아니시라면 노 오버라이트로 놓으면 실선으로 길게 연결되는 거고 어떠한 색상을 쓰실 건지 소방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배관의 두께인데요. 그냥 두께는 따로 건드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라인만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라인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패턴은 이제 이 배관이나 뭐 이 객체 외부에 전체 색상을 입히는 기능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솔리드 타입으로 전체 색상을 색칠해주는 것도 있고 각종 패턴을 넣는 패턴을 방법도 넣을 수가 있는데 있네. 저는 패턴을 잘 안 써요. 저는 솔리드 필만 쓰고 보통은 다 솔리드를 이렇게 그렇죠. 채워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확인할 때에도 상당히 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패턴도 좀 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엔 투명도도 조금 줘볼게요. 네. 한 50% 정도만 줘보면 여기서 숫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OK를 누르고 한번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뭐 소방만 저희가 필터링을 걸어서 색상을 네. 바꾸다 보니까 소방에 대해서만 좀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 배관들도 뭔가 다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도 들어갔고 사이드 라인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다가 패턴도 빨간색으로 다 네. 들어간 거 확인할 솔리드로 수 다 있죠? 채워져서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색상이나 라인이나 패턴에 대한 색성, 투명도는 지정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비지빌리티라는 기능을 써서 체크를 해제한다면 소방 배경만 눈에서 사라지는 네. 뭐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마법 같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프링쿨러로 지금 필터를 적용해 봤는데요. 저희가 파이프 성상별로 다 이렇게 뷰 필터를 생성해 두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작업이 색상 지정이나 라인 지정, 뷰필터 추가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은 최소한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전에 먼저 좀 지정해 놓은 뷰필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에 모델링 되어져 있는 배관의 성상들을 다 성상별로 필터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네. 색상 지정까지는 끝내놨어요. 그럼 먼저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려면 저는 일단 온오프 기능을 사용해서 에어라인만 먼저 한번 볼 거예요. 네. 이렇게 나머지 라인들 다 비지블을 꺼버리고 에어라인만 본다면 이렇게 이제 에어라인만 눈으로 네. 확인할 수 있으세요. 나머지 배관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라인을 확인하기 쉬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상한 혼자 것들이 있는 있네요. 배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입력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 성상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휴먼 에러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그쵸. 있네요. 이렇게 쉽게 필터를 걸어놓고 온오프 기능으로 이 배관이 지금 당연히 얘는 AI는 아닐 테니까 네. 다른 배관일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형상으로 봐서는 소방 배관 같은데 소방 배관인 것도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색상이 입력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이런 건 확인을 해보면 매개 변수 값 자체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얘도 보면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에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잘못 들어간 경우네요. 이런 잘못 들어간 것들을 빠르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필터에서 전체를 다 켜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네. 의심이 되는 라인이 있다면 그걸 켜서 확인해서 이게 그러네요. 소방 배관이니까 스프링클러였네요. 쉽게 잡아서 다시 SP로 매개 변수를 수정해 준다거나 하는 작업을 네. 통해서 속성 정보 입력에 대한 오류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 예를 들어 모델링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배관이 연결이 끊겨 있다거나 네. 키 부속이 아예 모델링이 되어져 있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도 천천히 라인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개념으로 쭉 라인을 따라 보면서 모델링의 완성도조차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주로 이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필터를. 그러면 뷰 필터를 이용해서 속성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네. 되었는지 혹은 모델이 정상적으로 다 되었는지 모델의 완성도와 그리고 속성 정보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 객체를 다 띄워놓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속성 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모델링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복잡할 때에도 필터를 활용해서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알아봤는데요. 네. 여기서도 조금 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뭐냐면 아까 저희가 필터 에어라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필터들을 다 항목들을 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지금 필터 항목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가면 필터 항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네. 더 많을 때를 대비해서 조그만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필터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사용하지 않는 필터들을 잠깐 꺼놓고 삭제해놓고 네. 에어라인 하나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저희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본적으로 다 이퀄로 조건을 걸어놨었는데 네. 요걸 더 진한 이퀄로 한번 바꿔보시면 그리고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이 필터는 에어라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객체들을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걸 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에어라인만 남고 네. 나머지 라인은 다 꺼지죠.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에어라인의 색상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로지 이 부분은 쉽게 네. 검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스다 보니까 네. 그냥 저만의 소스다 보니 이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조건 하나를 바꿔서 많은 항목의 필터를 온오프 하지 않아도 네. 쉽게 원하는 그 항목들을 쉽게 골라서 보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조건식을 하나 변경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거를 일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런 소소한 시간들을 줄이다 보면 작업 시간 세이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님 지금 설명해주신 뷰 필터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뷰 필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거를 모든 뷰에다 적용을 하려면은 제가 매번 뷰를 열어서 필터를 적용하고 또 다른 뷰를 열어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네. 다행히도 뷰 템플릿 기능을 활용한다면 매우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뷰 템플릿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네. 뷰 템플릿 기능은 마찬가지로 뷰 탭의 그래픽 패널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뷰 템플릿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뷰 템플릿이 뭔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네. 저희가 작업하는 각종 뷰들이 있잖아요. 네. 이 뷰에서 보여지는 각종 가시성 설정이나 그래픽 설정에 대해서 템플릿화해서 사전에 지정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뷰에 그 템플릿을 쉽게 적용해서 원하는 세팅으로 빠르게 넘어가게 되니까 작업 효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번거로운 세팅 작업들도 매우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실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각종 활용 방안이나 꿀팁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시면 뷰 탭에 그래픽 패널에 뷰 템플릿이 있어요. 그럼 일단 뷰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야 될 텐데 네. 이 기능을 보면 뭐 어플라이 기능도 있고 크리에이트 기능도 있고 매니지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Create Template from Current View라는 이 기능을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요 3D 뷰 열고 있는 뷰를 기준으로 뷰 템플릿을 생성하겠다라는 기능인데요.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버튼을 눌러보면 뷰 템플릿의 이름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네. 쉽게 MEP 파이프라고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나면 뷰 템플릿을 이제 설정하는 창이 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뷰 스케일이나 뭐 디테일 레벨, 그리고 이제 오버라이트 모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필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모델링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정을 해요. 네. 그 부분만 잠깐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뷰 스케일에서는 이제 저희가 작업해야 될 뷰에서 사용되는 기본 스케일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테일 레벨에서는 저희가 뭐 커스나 미디엄, 파인 요 이제 모델링의 상세 수준에 대해서 지정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작업자분들께서는 파인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니까 당연히 이건 파인으로 놓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 카테고리에 대한 선택인데요. 뭐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 파일에 덕트나 뭐 배관이 같이 모델링 되어져 있는데 배관만을 볼 수 있는 뭐 뷰 템플릿을 만들 거라면 네. 여기서 필요 없는 카테고리들은 체크를 해제한다면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들은 저희가 이제 뷰 템플릿을 적용한 뷰에서는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네. 이러한 설정들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필터들. 네. 필터를 한번 눌러보면 제가 사전에 좀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필터나 색상 지정, 그리고 필터를 추가하고 색상을 지정해 놓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뷰마다 들어가서 필터를 추가하고 색상을 지정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을 미리 다시- 다 이렇게 네.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만 네. 해보시면. 그래서 이 뷰 필터를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디스플레이. 이건 와이어 프레임이나 쉐이드, 뭐 이것도 이제 작업 편리성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주요 항목들을 선택하다 보니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하고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 어떤 뷰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네. 뭐 상세 수준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음영 표시라던가 그런 것들을 매번 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맞아요. 단순히 필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다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뷰 템플릿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네.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나요? 네, 이 적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발성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뷰 템플릿에 종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단발성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뷰 탭의 그래픽 설정에 보면 뷰 템플릿 버튼이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서 네. 어플라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이 뷰 템플릿의 특성을 그냥 단발적으로 가져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정을 하면 이렇게 그래픽 가시성 설정이 바뀌었지만 이게 종속적이지 않아서 쉽게 가시성 설정에서 또 추가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특성 창에 보시면 아이덴티티 데이터 하위에 뷰 템플릿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저희가 정의했던 뷰 템플릿을 지정해 놓는다면 동일하게 그래픽 가시성 설정이 바뀌지만 네. 앞선 방법과 다른 건 이렇게 가시성 설정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네요. 종속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작업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작업 효율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뷰 템플릿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 부분이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실무에서는 그러면은 이 뷰 템플릿을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활용할 수가 있나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 요번 컨텐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2D 도면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도면에는 도면 유형별로 뷰의 퀄리티라든지 도면의 품질이 동등하게 나와야 하고 어떤 객체가 사라지고 어떤 객체는 두꺼워지고 하는 각종 뷰 가시성 설정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럼 그걸 여러 뷰를 만들어 놓고 여러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일일이 설정하는 것보다 뷰 템플릿에서 사전에 도면의 유형별로 뷰 템플릿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도면 종류별로 뷰 템플릿을 지정해 놓는다면 일괄적으로 수정하기에도 수월하고 도면의 품질도 상당히 좋게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D 도면을 작성할 때 네.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델링 관련돼서인데요. 저희 배관을 모델링할 때 보면 단면 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단면 뷰를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네. 이렇게 단면 뷰를 그어 보면 새로 생긴 단면 뷰다 보니까 지금 그래픽 가시성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가 네. 않네요. 그러니까 매번 그럼 저희는 들어와서 여기서 파인으로 바꾸고 쉐어드나 와이어프레임 원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뭔가 이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작업들을 해서 봐야 하는데 그렇죠. 이 단면 뷰 유형에 뷰 템플릿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냥 3D 뷰 템플릿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단면 뷰를 열어놓고 여기 에디트 타입을 누르시면 이 시스템 패밀리 섹션에 네. 아이덴티티 데이터 하위에 뷰 템플릿을 새로 생기는 뷰에 사전에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방금 만들었던 AV5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확인을 누른다면 현재 이 뷰는 새로 생성된 뷰가 아니기 때문에 뷰 템플릿 지정이 안 되었지만 여기서 섹션을 누르고 이렇게 단면을 새로 만들었을 때 네. 뷰를 확인해 보면 이제 바로 방금 지정해놨던 뷰 템플릿의 네. 그 설정 값들이 그대로 뷰에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자분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습관에 맞게 뷰 템플릿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단면 뷰를 새로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뷰 템플릿이나 아니면 평면 뷰나 파샬 도면을 새로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이런 뷰 템플릿들을 좀 지정해 놓는다면 작업 효율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작업자가 일일이 손을 떼야 되는 것도 줄어들고 그쵸. 일괄적인 어떤 균일한 그런 포맷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뷰 템플릿이나 뷰 필터를 잘 활용하면 작업자가 스스로 원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뷰 가시 설정을 잡아놓고 작업을 하니까 작업 능률도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손 가는 작업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서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뷰 템플릿에 대한 설명도 거의 끝났는데요. 이렇게 넘어가기엔 좀 아쉬워서 한 가지 소스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뷰 필터나 뷰 템플릿을 지금 현재 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도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젝트 표준 전송이라고 하는 레빗 기본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써서 뷰 템플릿을 또 전달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쉽게 사전에 정해놓은 뷰 필터나 뷰 템플릿을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일단 그러려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새로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새로 만든 프로젝트는 템플릿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뷰 템플릿 외에는 제가 만들어놨던 뷰 템플릿 따로 없는데요. 네. 이때 이제 매니지 탭에서 트랜스퍼 프로젝트 스탠다드 기능을 써서 이렇게 뷰 템플릿을 체크를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뷰 템플릿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아까 기본적으로 있던 항목들 외에도 방금 네. 기존 파일에 있던 각종 뷰 템플릿 항목들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뭐 기존 프로젝트에서 쓰던 각종 설정들을 복사해 올 수 있고 하니 뭐 한번 잘 만들어 놓고 네. 향후에 계속 써먹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기본 세팅이고 이런 기본 세팅들은 뭐 이후에도 여러 번 하는 작업들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한 번만 하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약간의 수고를 맞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하시면 이런 데이터나 자료들이 나만의 작업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되게 좋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실무에서의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컨텐츠처럼 이번에도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